네, 글로벌 핫 이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어두운 터널에 갇혀 있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터널 이후에는 밝은 세상이 들 오듯이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시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난 간밤 해외 마감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소폭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이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 가지 스탠스가 주가가 상승하려면 흔히 뭐 경기 실적 가이던스가 좋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다시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 부분이 빨리 좀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질문이 언제 올라갈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이런 질문인데 지금에 대한 시장의 가이던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일 이런 시장에서는 뭔가 좀 긍정적인 메시지만 나오면 사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도 장중에 이런 모습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뭐 1980년대 이후에 최고치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뭐 경기 양적 긴축도 서두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을 봐서는 주가는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가 지수 일부 지표 중에서는 일부는 뭐 에너지 부분 때문에 높았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뭐 또 다른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는 이제 뭐 또 다른 경기 지표 하나인 뭐 중고차 가격 지수는 떨어졌다.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 어쩔 수 없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높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런 경제 지표의 일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약간 전월에 대비해 낮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물가는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친 게 아닌가, 피크아웃 친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장 중반에는 일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수는 여전히 또 다른 어떤 우크라이나 문제, 그다음에 여전히 이제 이런 물가 지수가 높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양적 긴축도 할 수밖에 없겠네 하면서 주식을 일단 팔고자 심리가 상당히 강했다. 이런 점들이 전일의 어떤 지수를 대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런 또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또 부각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일의 가장 중요한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월 의장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이런 경기로 봐서는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리면 안 되는데 마음속은 그렇게 하지만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주가는 떨어지더라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가적인 지표들, 이런 물가지수 발표가 낮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5월 달에 이제 물가지수가 잡혔으니까 이제 서서히 경기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상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전일은 역시 1980년대 이후로 최고치의 물가지수를 기록했다. 자, 당연히 이제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 메시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에너지 부분 때문에 이런 물가가 높았다. 그래서 그럼 한 축인 러시아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가장 또 중요한 축, 중고차 가격 지수가 하락했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인 제조업 기반의 독일과 중국의 이런 뭐 공장 가동의 중단, 이런 건 당연하게 부품에 대한 어떤 수요 지급들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반도체 부분도 부족하다. 그러면 새 차가 공급이 늦어진다. 새 차를 갖다 신청하면 몇 달 이후에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고차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이런 중고차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기사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중고차 가격이 하락했다. 전일 대비 하락했다. 이런 점들은 한편으로 봐서는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럼 이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거네.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중고차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을 보고 시장에서는 아, 그럼 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이 부분만 놓고는 안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들 때문에 일부의 어떤 물가 지표들에 대한 피크아웃 가능성이 약간 조심스럽게 재견됐다. 그래서 물론 이제 큰 틀은 여전히 물가 지수가 높아서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부담스럽겠지만 이 중고차 가격 지수가 낮아졌다. 이 부분들은 러시아 문제 해결되면 이제 물가는 피크아웃 치겠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스탠스는 천천히 가져갈 가능성 높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198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장 좀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중고차 가격이 전월 대비 좀 하락했다는 이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좀 스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했던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 품목도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앵커님도 코카콜라 잘 좋아하죠. 드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주가는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코카콜라 주가는 연일 신고가다. 이런 점들이 과연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면 여전히 이제 소비 쪽은 상당히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전일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서비스 가격이 뭐 199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네. 그다음에 교통 비용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뭐 호텔 가격도 호텔? 증가를 했다. 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또 다른 한 축으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물가 지수는 높았지만 이런 그 대중교통 가격의 상승세 그리고 호텔 비용의 상승세 여기에다가 이제 코카콜라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세 이런 점들은 리오프닝주의 관련주에 대한 다시 한번 상승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로나 관련 내용들이 여전히 이제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이런 일부에 대한 지표들은 약간 높아지는 점들 그런 점들은 이제 서서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리오프닝 쪽 경제 재개 가능성을 주가가 미리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도 또 한 축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중국의 상해 봉쇄도 일부가 이제 해제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물가 지수가 급등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는 걸 보이지만 뭐 세부적으로 항목을 들어가면 이런 호텔 가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여행 티켓의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점,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멀지 않아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기직의 가능성 이런 점들을 놓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가장 힘들다, 너무나 암울하다,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담스럽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소비의 한 축, 이런 서비스 가격 지수가 약간이 높아진다는 점, 이런 네. 점들을 놓고 볼 때 지금은 가장 힘들지만 그래도 향후에는 주가라든가 이런 뭐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대변하고 있는 거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전체적인 물가 지수는 올랐지만요. 코카콜라 주가의 상승세 등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재개 쪽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함께 호텔, 여행주 등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희망적인 이런 시각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죠. 자, 이제 미국 소비업이 이제 낙관 지수로 좀 판매 가격이 인상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간 노동력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건강한가 이 부분을 나타내는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런 낙관 지수가 발표가 나왔는데 뭐 상당히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런 점들인데 이런 내용들만 보면 여전히 네. 물가가 높구나 좀 길게 이어지겠는데 상당히 좀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제 개선 기대 기업도 약간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9 상당히 좀 안 좋았고요. 네. 그다음에 더 높은 매출을 기대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일까? 역시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8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수익 동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고요. 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점들 노동자 보상을 어느 정도 줄까? 올리겠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높아졌다. 그리고 판매 가격도 상당히
인상을 할까인가,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 인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68에서 71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어느 정도 건강한가, 중소기업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소기업 낙관지수마저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 자,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 중고차 뭐 가격 지수의 하락, 그다음에 일부 서비스 지수의 상승, 리오프닝의 기대감, 이런 점들은 중간에 긍정적인 스탠스를 주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건강한가, 이 부분을 나타내는 산업 지수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미국 주가가 전일 반등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떨어졌다는 점들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중소기업 지수라든가 서비스업 지수를 보고 반등세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소기업 낙관 지수가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감, 물가가 여전히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되려 그럼 역시 예정대로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막판에 주가가 또 다시 떨어진 뭐 이런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중고차 지수 하락 이런 이야기들 해주셨는데 이게 피크아웃에 대해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중고차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묶어서 볼 만한 이런 섹터들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전일이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일부 이제 중고차 가격대는 하락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보셔야 될 점들은 바로 여기와 맞물려서 이제 전기차 섹터가 다시 한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의 뭐 테슬라의 최근의 어떤 상해 어떤 공장 가동 일부 중단에 따른 하락세. 하지만 여전히 이제 세계적인 기가 팩토리, 뭐 자동차를 만들 때 세부적인 이제 조립, 부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뭐 테슬라는 엄청난 기가 팩토리를 통해서 한 방에 바로 찍어낸다. 자, 이런 점들이 높은 생산성을 기대한다는 점인데, 그래서 이런 전기차 스토리 전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로 봐서는 이런 전기차 스토리의 건재함, 이런 점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주가와 맞물려서 관계된 우리나라적인 기업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더라도 이와 관련된 주가들이 전일에 저가 미수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많이 들어왔다. 네. 이런 점들을 놓고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럽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5, 6년 동안 확실하게 실적이 나올 종목이 무엇일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여전히 저가 미수가 들어온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매수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새롭게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보는 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중고차 이제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함께 전기차도 좀 봤으면 한다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이 테슬라가 이제 기가 팩토리로 인한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서 전기차 기업의 건재함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러한 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 타이밍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 좀 해봐야 되겠는데, 높은 수준 이 물가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라는 연준의 의견이 또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일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실제적인 그런 가장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이 어떤 어느 정도 건강할 건가 이런 지표마저도 상당히 높았다. 그래서 네. 시장에서는 과연 이런 물가가 단기간에 끝날 것인가, 장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상당히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일에 또 이제 러시아 이런 전쟁 문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됐으면 싶었는데 미국의 블링컨 국방장관 쪽에서도 또 이제 다시 한번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쪽을 공격함에 있어서 생화학 무기를 쓴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논란이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한쪽 측면에서는 일부 세부적으로 이런 뭐 서비스업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중고차 가격 지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5월 달에는 금리 스탠스를 천천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주가가 이제 올라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으나 이런 또 다른 우려감들, 그러니까 세부적 항목이 여전히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러시아 문제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끝나야 여러 가지 좀 전에 말씀드린 세부적인 물가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오게 될 텐데, 여전히 다시 한번 러시아 문제가 일부 뭐 생화학적인 우려감들, 생화학을 쓴 게 아닌가, 설마 나중에 핵 문제까지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전히 투자 심리를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더
잠겨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비둘기적인 어떤 브레이너더 이사마저도 다시 한번 5월 달에 금리 인상 스탠스에 이어서 양적 긴축을 5월 달에 회의하고 6월 달에 가져가 되지 않을까 이런 강도 높은 얘기들 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로 봐서는 주가는 암울할 수밖에 없고 과거에 이제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2015년부터 2018년 뭐 금리 인상 때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으나 양적 긴축 마지막에 양적 긴축을 하면서 주가가 1년 넘게 끝없이 추락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점들이 양적 긴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리고 러시아 문제 때문에 또 물가가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는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을 동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는 주가가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러시아 문제로부터 어떤 실마리가 빨리 꿰어지지 않을까. 러시아 문제가 빨리 평화적으로 돌아서야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들을 상당히 어떤 그 시나리오상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우리가 매매 전략에 이바지하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까지 조금 어두워진 상황인데요. 빨리 이런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런 물가 안정화가 될 수 있겠고 또 주가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슈가 있는데 우리 중국 상해 이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해 봉쇄 때문에 사실은 세계 최고의 어떤 유수원 기업들 이 부분들이 이제 공장 가동이 중단이 된다면 상당히 경기 가뜩이나 경기도 추천한데 경기도나 우려 이런 기업들이 지금이 기업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을 나름대로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이제 당연히 기업도 물가 상승에 따른 우려감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여기에 다행인 점들은 전일 이제 상해 코로나 봉쇄 일부가 풀렸다. 이런 점들과 함께 우리나라 주가도 전일 장막판에 약간 반등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들 여기에 이제 중국도 급기야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하겠다. 이런 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점들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이 소비 관련해서 상당히 어떤 가까운 중국 쪽의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뭐 상해 봉쇄 일부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주가도 어느 정도 이에 따른 현재 약간 우호적인 기대감도 있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가려면 역시 물론 전체적인 틀은 미국이 금리 인상 스탠스에 따라서 과거에 지금까지 물론 앞으로 미래가 새롭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주가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항상 주가가 힘들었다. 이런 점들 놓고 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힘듭니다. 하지만 가까운 어떤 중국의 이런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일부 상해 봉쇄 일부가 해제됐다. 그러면 어떤 소비 기대감들 이런 제조업 기대감들과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최소한 그동안의 어떤 전체적인 틀은 힘들지만 그래도 약간 어떤 반등의 실마리는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우리 시장에서 오늘 이런 기대감들은 약간 있으면서 반등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중국 상해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됨에 따라 어제 우리 증시 오후 정도에 조금 살짝은 반등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좀 긍정적인 시각도 오늘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러시아 이 문제와 또 높은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도 좀 뉴욕 증시 좀 영향 받아서 출발은 조금 좀 약세로 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실까요? 그렇습니다. 전일 내용과 함께 항상 미국 주가가 지금 금리를 뭐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가장 싸다, 밸류에이션이 싸다. 하지만 미국보다 왜 못 오를까? 이런 점들은 성장성에 대한 둔화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뒷받침해서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지금의 외국인들은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세게 올리는데 빨리 어떤 국내 자금을 빼서 달러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적인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실마리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스탠스가 천천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구조는 녹록지 않고 하지만 그래서 전일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다. 왜 외국인이 팔 수밖에 없느냐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점들은 가까운 어떤 중국의 봉쇄 해제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것에 따른 낙폭, 저가적인 매수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구조,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지금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느 정도 견디느냐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럼 시장이 많이 견디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금리를 크게 내릴 수밖에 없고 양적 기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를 아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주가가 크게 하락폭이 크다. 자, 이런 점들은 시장에서는 이제 5월 달에 모든 이제 금리도 크게 올릴 거고 뭐 지금 물가도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인데 긴축을 할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뭐 바이든 정부가 중간 선거했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그럼 미국의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불신임. 그러니까 아니 물가 때문에 높아서 지금 여러 가지 실업률 우려감들, 그다음에 이제 세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주가마저 떨어진다. 그럼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주식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 중간 선거에 상당히 불합리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그때마다 긍정적인 스탠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가장 매파적인 그런 이사 쪽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양적 기축 준비가 다 돼 있네. 오히려 비둘기적인 발언을 얘기했다는 점.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떨어지게 된다면 시장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물가가 높지만 일부 이제 뭐 중고차익이 낮으면서 긍정적인 메시지도 있더라 이런 내용들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주가는 이와 관련해서 많이 떨어졌다 싶으면 연준에서 긍정적인 멘트가 나올 것이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 싶으면 연일이 이제 강도 높은 어떤 그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5월 2일 전까지 5월 2일, 3일 FOMC 회의 전까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시장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매매라는 전략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우리 국가 정세에 좀 맞물려서 좀 이야기 계속 해주시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러시아 화학 무기가 좀 이제 사용이 됐다라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좀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관련해서 미국 언론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자,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좀 화상 통화로 좀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무기 지원을 조금 요구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공격형 무기 지원은 할 수 없다. 다만 방어형 무기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조금 내놨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좀 움직일 수 있는 섹터들의 좀 방산주나 뭐 이런 관련 쪽을 오늘 좀 예의주시 해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신흥국 입장에서는 빨리 러시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을 가지고 과연 이득을 얻는 나라는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물론 한쪽에서는 러시아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도 상당히 좀 긍정의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글쎄요. 지금 뭐 러시아의 직접적인 어떤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서방 세계에서도 뭐 간접적으로는 지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과적으로 미국의 유럽에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천연가스라든가 셰일가스를 이번 기회에 미국의 에너지를 도입하자. 그런 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도 이번 기회에 어떤 자기네 나라의 어떤 이런 나고 있는 에너지를 상당히 팔 기회가 높은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스탠스로 봐서 그때마다 단기적으로는 어떤 이런 뭐 무기라든가 전쟁 관련주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는 물론 보여집니다. 물론 길게 봐서는 이런 점들도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그래서 뭐 그때마다 단기적인 스탠스로 이런 종목에 대한 활용도는 어느 정도도 뭐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뭐 대통령의 화상 통화로 이 방산 관련주들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도 되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국제문 수석 매니저님과 함께 국제 정세 또 이슈부터 국내 증시 좀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